개념 9번은 이항정리라는 개념입니다. 이항정리는 항 두 개를 거듭 제곱했을 때 그 전개식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항정리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a 플러스 b라는 항 두 개를 전체 제곱한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라는 두 개 가로를 이렇게 두 개 가로를 곱하는 거겠죠. 그럼 곱하다 보면 항을 만들 수 있는 개념은 이쪽 가로에서 내가 a를 뽑고 이쪽 가로에서 a를 뽑고 그 항 두 개를 곱한다면 여기선 a 제곱이라는 항이 나올 겁니다. 이쪽 가로에서 a를 뽑고 이쪽 가로에서 b를 뽑고 그 둘의 항을 곱하면 ab라는 항이 나오고 이쪽 가로에서 b, 이쪽 가로에서 a를 뽑아서 곱하면 ab, 마지막 여기 있는 가로에서 b, 여기 있는 가로에서 b를 뽑는다면 b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전개항이 만들어지고 그때 만들어진 식을 정리해서 동류항 처리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중3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이라는 게 나타나죠. 자, 이거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를 3번 곱한 거죠. 자, 항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봅시다. 각 괄호마다 내가 a를 뽑는 횟수가 가장 많은 경우로 본다면 첫 번째 가로에서 a, 두 번째 가로에서 a, 세 번째 가로에서 a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게 a 세제곱항이에요. 그 다음은 a가 두 번, 나머지 가로는 b 한 번을 뽑을 수 있는 케이스가 여기 a, 여기 a, 여기 b를 뽑을 수 있겠지만 여기 a, 여기 b, 이쪽에 a를 뽑을 수도 있고 이쪽에 b, 이쪽에 a, 이쪽에 a 해서 a 세제곱항이 몇 번 나오냐면 네, 이렇게 3번 나옵니다. 그래서 3a 제곱 b라는 항이 3번이 나오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a, b의 순서를 바꿔서 이제 b가 2번, a가 1번인 케이스가 있겠네요. 그럼 그 케이스는 여기 a, 여기 b, 여기 b 이쪽에 b, 이쪽에 a, 이쪽에 b 이쪽에 b, 이쪽에 b, 이쪽에 a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a가 1번, b가 2번인 a, b 제곱이라는 항이 역시나 3번 나와요. 마지막에 a를 곱하는 순서에서 가장 적게 곱하는 경우는 모든 가로마다 b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얘는 b세제곱입니다. 저 식을 전개해서 얻어진 결과물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이 공식을. 그렇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렇게 a 플러스 b의 n제곱을 곱할 때 a 플러스 b를 n번 곱할 때 그럼 a 플러스 b라는 이 가로를 몇 번 곱해야 되냐면 총 n번 곱하겠죠. 이 가로의 개수가 n개. 자, 그럼 이렇게 곱했을 때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이제 뭐 할 거냐면 a를 기준했을 때 a가 가장 많이 곱해지는 경우는 몇 번일까요? 그러면 모든 가로마다 a가 곱해지는 a가 n번이겠죠. 그럼 그 얘기는 a는 총 n번 곱해지되 b는 한 번도 안 곱해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런 항이 만들어질 테고 그 다음은 a가 n-1번 곱해지고 b가 한 번 곱해지고 그 다음은 a가 n-2번 곱해지고 b가 2번 곱해지고 이런 식이겠죠. 그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는 a가 0번, b가 n번인 케이스까지 올 겁니다. 그럼 그때 이 처음에 있는 a의 n제곱, b의 0제곱이라는 이 괄호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총 n개 가로 중에서 이 가로가 지금 n개죠. n개 중에서 모두 다 n번을 선택하는 거니까 모두 다 a를 선택하는 거니까 ncn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총 n개의 가로 중에 n번의 거에서 a를 n번 선택하고 b는 한 번도 선택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됐죠? 플러스 두 번째 a가 n-1번, b가 한 번 만들어지는 케이스는 총 n개 가로 중에 a를 몇 번 선택하죠? n-1번 선택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한 번은 이제 b를 선택하는 거겠죠. 그럼 세 번째 항에서 만들어진 a의 n-2제곱은 총 n개 가로 중에 a를 몇 번 선택해줘? n-2번을 선택합니다. 그럼 b는 나머지 2번. 자, 이러다가 마지막에 있는 경우는 총 n개 가로 중에 a를 한 번도 선택하지 않죠. 그리고 나머지 가로 모두 다 n을 선택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개식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 과정을 좀 일반화하기 위해서 좀 규칙이 될 만한 항들을 만약 만들어 본다면 이 규칙이 되는 항은 총 n개 가로 중에서 몇 번의 A를 선택하냐면 R번의 A를 선택한다고 칩시다. 그럼 B는 총 n개 가로 중에서 R번 A를 선택한 개수를 빼고 나머지 가로에서 B를 선택하는 거니까 B는 n-R번 이렇게 항이 만들어질 거예요. 괜찮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식을 전개하는 요령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배열해도 되는데 선생님 꼭 A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B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럼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이번에는 B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 정리한다면 총 n개 가로 중에서 B를 한 번도 뽑지 않는 겁니다. 그럼 총 A를 몇 번 뽑는 거죠? A를 n번 뽑고 B는 안 뽑는 겁니다. 이게 A의 n제곱입니다. 그 다음은 플러스 총 n개 가로 중에 한 번에 B를 뽑아줘요. 그럼 A는 n개 가로 중에 한 번 빼고 남는 나머지 n-1번. 자, 쭉 이렇게 가겠죠? 가서 이런 식으로 가서 이 주어져 있는 항에 일반적 규칙을 만들어 보자면 위에 있는 거랑 노란색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총 n번의 가로 중에서 몇 번에 R번에 B를 선택하고 나머지 n개 가로 중에서 n-R번은 A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되죠? 그리고 쭉 해서 마지막은 총 n개 가로 중에서 B를 가장 많이 뽑을 수 있는 케이스는 n번. 그럼 B가 n번, A는 0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위와 아래는 계산이 틀립니까? 그러면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조합 배울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A의 NCN과 NC0는 서로 같으며 NCn-1과 NC1은 서로 같다고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위와 아래는 같은 케이스입니다. 같은 케이스인데 최초부터 NCn, NCn-1 이렇게 뽑는 횟수를 앞에 많이 두게 되면 계산이 좀 자연스럽지 않고 보기 좀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작게, 그러니까 A가 기준이 아닌 B가 뽑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열해 주는 게 좀 더 숫자의 크기를 배열할 때 좀 더 보기 좋다라는 뜻으로 밑에 거로 정리하는데 책에서 그래도 책에서도 밑에 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항을 전체 거듭 제곱했을 때 이 괄호를 풀어주는 이 내용을 이항 정리라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각 항마다 앞에 곱해져 있는 NC0, NC1, NCR, 그 다음에 NCN 이런 것들 있죠. 주어져 있는 항을 전개했을 때 그 항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 이 개수를 이항계수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이 마지막에 있었던 이 식 있죠. 이 식을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라 불러줘요. 이 전체 개념에서 얘가 가장 기준이 되는 항, 일반적인 항이라는 뜻으로 일반항이라 불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항의 몇 제곱에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요 일반항을 끄집어내놓고 요 개수를 맞춰주는 형태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리마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 A의 0제곱은 당연히 1일 테고요. B의 0제곱도 1로 정의해야 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도 배웠던 거죠. NCR은 NCn-R과 같다. 이건 고1 때 순열 조합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이것과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개수가 같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에요. 55번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다음 식을 전개하랍니다.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전개하라는 얘기는 아까 했던 과정을 다 쓰라는 얘기죠. 귀찮아도 다 쓰셔야 됩니다. 그럼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전체 가로가 4개 있을 텐데 그 4개 중에 EX라는 항과 마이너스 Y라는 항입니다. 이 가운데 덧셈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항을 전체 4제곱했을 때 나타나는 전개식에서 기준이 되는 거를 내가 EX를 기준했다 봅시다. 뒤에 있는 마이너스 Y를 기준했다 봅시다. 그럼 총 4번의 가로 중에 한 번도 뽑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마이너스 Y를 0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Y 0제곱은 1이니까 사실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일단 써드릴게요. 그럼 곱하기 2x를 몇 번 곱하냐면 4번 곱하겠다는 뜻이에요. 플러스 두 번째는 4c1 마이너스 y를 한 번 뽑겠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4번 중에 한 번 뺀 3번은 2x를 거듭 제곱하겠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4c2 마이너스 y를 2번 뽑겠다. 그러면 2x를
두 번 뽑겠다. 플러스 4C3 마이너스 y를 세 번 뽑겠다. 그럼 2x를 한 번 뽑겠다. 플러스 4C4 마이너스 y를 네 번 뽑겠다. 그럼 2x는 한 번도 뽑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이해되실까요? 그 얘를 정리하는 겁니다.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y 0제곱 어차피 1이니까 생략하고요. 4C0은 1입니다. 2의 4제곱 16x의 4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이쪽 거 4C는 4 마이너스 y의 1제곱이면 마이너스 1이 붙겠죠. 2의 세제곱은 8 그럼 4에다가 8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32가 되고 항의 모양은 x세제곱 y의 1제곱이 됩니다. 괜찮겠죠? 계산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은 4C2 곱하기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플러스 1이니까요. 생략하고 4에다가 4C2는 6이니까 둘을 곱하면 플러스 24 x제곱 y제곱이 되죠. 그 다음 여기 4C3은 4와 같고 4에다 2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8 x가 한 번 y가 세 번. 마지막 4C4는 1이고요. 이건 어차피 2x의 0제곱은 1이니까 생략. 마이너스를 4번 곱하면 플러스 1이 되고 y의 4제곱. 따라서 2x-y를 4제곱해서 전기하게 되면 항의 형태나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a 플러스 b의 8제곱의 전개식에서 다음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a 플러스 b를 8번 거듭 제곱하다 보면 이런 항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 항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얼마인지 물어봤네요. 전개식에서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일반항을 정리해놓고 일반항에 맞추어서 푸시면 좀 더 편합니다. 그럼 아까 이 항 정리의 일반항은 총 n개 가로 중에 근데 지금 가로 개수가 몇 개죠? 총 8개 8개 가로 중에 몇 번을 A나 B를 선택하겠죠? 그럼 A를 기준에 되고 B를 기준에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편한 걸 하시면 됩니다. 그럼 A를 기준에 다 칩시다. A를 R번 그럼 B는 총 8-R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 항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려면 아래다가 뭘 대입해야 되나요? 여기가 항의 모양이잖아요. 그럼 A세제곱 B의 5제곱이 되려면 아래다가 그렇죠. 3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아래다 3을 대입하게 되면 모양은 8C3 곱하기 A의 세제곱 B의 5제곱. 따라서 A세제곱 B 5제곱의 개수는 8C3입니다. 8C3을 계산하면 56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걸 만드는 거죠. A6제곱 B제곱. A6제곱 B제곱을 만들려면 그렇죠. 이번엔 아래다 2를 대입해야 됩니다. 아래다 2. 그러므로 모양은 8C2가 되고 A의 6제곱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8C2가 지금은 A6제곱 B의 제곱의 개수가 되니까 네, 28이 정답이겠네요. 자, 57번.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과 x제곱 개수를 각각 구하랍니다. 상수항도 구하시고 x제곱의 개수도 구하시고. 그럼 1번 문제는 총 몇 번의 가로냐면 총 6번의 가로죠. 그 중에 기준이 지금 x랑 x분의 2인데 누가 좀 더 복잡하다면 x분의 2가 좀 더 복잡하죠. 자, 그럼 이왕 복잡한 것들을 지수를 이걸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6C 한 다음에 요 뒤에 R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R의 개수가 누구를 R번 곱하느냐는 건데 X를 R번 곱해도 되겠죠. 그러면 X분의 2는 6-R번 곱해집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6C R에 이 R을 X분의 2를 R번 곱했다고 치는 거죠. 그럼 나머지 6번 가로 중에 R번을 뺀 6-R번은 X를 곱해다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를 계산하나 아래를 계산하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같은 개념이니까요.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좀 복잡한 항에 이렇게 지수까지 복잡하게 되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복잡한 항에 지수라도 좀 더 간단히 주면 계산할 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래 걸로 선택해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1번 문제는 총 6번의 가로 중에 R번에 X분의 2를 뽑아줍니다. 그럼 나머지 6번 가로 중에 R번을 뺀 6-R번은 X를 이렇게 뽑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전개식에서 전개항이 만들어집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6CR은 숫자입니다. 아직 R값은 모를 뿐이지 숫자일 테고요. 2를 R번 곱한다. 이 X분의 2의 제곱은 X분의 2의 R제곱은 X분의 1을 R번 곱한 거니까 이걸 지수법칙에서 전개하면 X의 R제곱, 2의 R제곱이 되죠. 그럼 이거 찢을 수 있어요. 2의 R제곱, 얘는 2의 R제곱 곱하기 X분의 R제곱의 1, 분의 1. 그럼 얘는 2의 R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R제곱으로 올 수 있죠. 곱하기 X의 마이너스 R제곱 곱하기 X의 6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정리해 보니까 6CR과 2의 R제곱은 이제 이 일반항의 개수가 될 것이고 얘랑 같은 밑끼리 곱했으니까 지수가 덧셈 되겠죠? 6-2R이 됩니다. 그럼 상수항이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 여기는 6-2R이 0이 돼야 상수항이 되지 않을까요? X의 0제곱은 1이 돼서 문자가 없어질 테니까요. 그럼 첫 번째 상수항이 되기 위한 조건은 R값이 3이 됨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상수항은 R값에다 3을 대입한 6C3 곱하기 2의 R제곱. 이게 상수항이네요. 네, R 대 3 집어넣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결과는 160. 상수항은 160이 됐고요. 이번에는 이제 X제곱의 개수. 이번에 X제곱이니까 이게 X제곱이 되려면 6-2R이라는 이 지수가 2가 되면 되겠네요. 그럼 2R이 경우 4가 돼야 되니까 R값은 2. 그럼 R2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X제곱의 개수는 6C2 여기 R자리 대신에 2를 대입하는 겁니다. 곱하기 2의 제곱 60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제 2번 해봅시다. A-2B의 제곱의 9제곱의 전개식에서 이걸 찾으라죠. 그럼 여기 이제 일반항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총 9개의 가로 중에서 R번에 마이너스 2B의 제곱을 R번 곱한다면 이 항이 A 더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 항인데 이게 좀 더 복잡하니까 지수를 좀 간단하게 R로 둔 겁니다. 그럼 나머지 A는 총 9개 가로 중에 R번 뺀 나머지. 자, 이제 항이 될 것과 개수가 될 것을 좀 분리해 줘야 됩니다. 자, 9CR은 나중에 이제 R이 들어가면 숫자가 될 테니까 앞에 써주고 마이너스 2도 숫자가 될 거니까 위에 R제곱 써주시고 그 다음 알파벳 순서대로 A의 9-R제곱 곱하기 B의 2R제곱이죠. 지수법칙에 따라서. 그럼 R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R에다 3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딱 떨어집니다. 그럼 R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이 모양 A 6제곱, B 6제곱이 나오니까 그때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9C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답은 마이너스 672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얘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럼 일반항을 찾읍시다. 항이 두 개죠? X제곱과 마이너스 X분의 3. 마이너스 X분의 3이 좀 더 복잡하니까 저기를 R번 곱하는 기준으로 삼아보면 5CR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3의 R제곱 곱하기 X제곱이 5-R번. 자, 이제 개수와 이제 지수를, 그러니까 개수와 그 다음에 항을 분리하는 작업. 그럼 5CR 곱하기 마이너스 3의 R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R분의 1의 X분의 1의 R제곱이니까 X의 마이너스 R제곱. 얘를 곱하게 되면 이 지수는 10-2R이 되죠. 그럼 앞에 거랑 붙여서 계산해보면 X 위에 있는 지수는 10-3R이 됩니다. 그게 X 4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 있는 지수가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때 R값은 2가 되겠네요. 그럼 R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쪽에서 이제 개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개수는 5C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정답은 90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 좀 더 끌어올려서 해봅시다. 2번 문제. 이것도 이제 일반항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여기 가운데 덧셈이 생략되어 있고 3x와 마이너스 2y의 4제곱이니까 좀 더 복잡한 마이너스 2y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4cr 곱하기 마이너스 2y의 r제곱 곱하기 3x의 4-r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개수와 이제 항을 분리하는 작업. 4cr
곱하기 마이너스 2의 r제곱 곱하기 3의 4-r제곱. 얘네는 전부 다 개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은 문자항은 x의 4-r제곱 곱하기 y의 r제곱. 자, 이 숫자를 만들어야 되죠. x의 지수는 1, y의 지수는 3이 되려면 그렇죠. r값에 3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r에 3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4c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곱하기 r에 3 집어넣으면 3의 1제곱이 되죠. 이 정답은 마이너스 96이 됩니다. 자, 다음 시계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8일 때 상수 k값을 구하시오인데, 자, 얘를 이제 일반항을 써봅시다. 좀 더 복잡한 게 뭐 k가 있긴 있지만 얘가 좀 더 복잡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총 4번의 가로 중에 r번을 마이너스 x분의 2를 뽑아줍니다. 그럼 나머지 kx의 세제곱은 4-r번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를 전개해서 이제 개수를 분리하게 되면 4cr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r제곱이겠죠. 마이너스 2의 r제곱. 그 다음 여기도 지금 여기도 개수가 될 겁니다. k값은 k의 4-r제곱.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만들어질 거는 x분의 1의 r제곱이니까 x의 마이너스 r제곱과 이 지수법칙에서 곱하게 되면 12-3r이 되죠. 이걸 붙여서 계산하게 되면 x의 지수 모양은 12-4r이 되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상수항을 원합니다. 그럼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r값은 3이 되겠죠. 그럼 r값 3을 집어넣으면 이게 상수항이 됩니다. 그럼 4c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곱하기 k 이 값이 8이니까 요거 정리해서 넘겨서 양변 4c3은 4죠. 4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32 나누게 되면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k가 나타납니다.